뭘 쳐버려? 적고 있잖아요. 제발이라는 노래가 있죠. 네? 자 봅시다. 제발 소리가. 두 분이 안 들어왔어요. 가시고. 연력학 문제를 풀잖아요. 연력학 문제를 풀 때는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 있죠. 네.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그래프로 표현해요. 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완전히 텍스트로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로만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정보를 그 받아들이고 그걸 풀어나갈 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정보를 반드시 이렇게 그 그래프로 우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를 읽으면 두 가지 경로로 뭔가가 변하기는 하는데 그게 처음 상태와 그래서 최종 상태. 처음 상태와 최종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8리터의 3기압 그리고 최종 상태는 20리터의 1.2기압. 이것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상태의 온도는 기체 1몰에서 296켈빈. 그리고 이 경로 B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로 A가 등온 가역 과정이에요. 등온 가역 과정. 네. 자 그리고 이때 팽창 이런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등온 가열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수축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사실은 그 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공식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공식에 넣어서 탁탁탁탁탁 답을 탁탁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초보니까 내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1. 경로 A. 경로 A는 등온 가역 과정이에요. 자, 우선 등온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델타 U는 PV는 nRT. PV는 nRT. 여기에서 어디가 일정하다? 아, T. 요만큼이 일정하겠구나.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PV는 nRT. 그래서 n은 몰수인데 몰수는 몇 몰이라고 두기로 했어요? 1몰이요. 1몰로 두기로 했고 그 다음에 nRT에서 R은 상수고 T는 온도잖아요. 근데 온도를 또 지금 몇 도로 두기로 했죠? 온도는 292켈빈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 1.1.1점.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또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P는 V분의 n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V를 X축에 그리고 P를 Y축에 그리고 할 때 nRT가 비례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꼴의 함수를 우리는 수학 시간에 분수함수라고 배웠어요. 네. 맞죠? 네. 마치 어떤 꼴의 함수? y 콜 x분의 k. y 콜 x분의 k 함수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그 꼴대로 이 등분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압력하고 부피 사이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가역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네. 가역. 가역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쉬어? 네. 적고 있어요? 네. 넣었어요. 홍대 중에 있죠. 아니에요. 이게 뭐죠? 잘나고 시동을 거는 것 다 같아요. 넣었어요. 자세가 다. 다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여자가 생기더니. 그 다음 가역이라는 말 있죠? 가역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그 엄밀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게 그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딱 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역은 이거예요. 처음과 끝을 실선 함수로 연결 가능한
과정을 그걸 가역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오 그러면 비가역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처음과 끝을 실성함수로 연결할 수 없는 과정. 정답. 무슨 말이냐면 경로를 함수로 표현 불가한 과정. 그걸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잘 봐요. 아무래도 함수꼴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편리한 거겠어요? 불편한 거겠어요? 편리하다 아무래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뭘 할 때 편리하다? 그래프 그릴 때. 처음부터 끝을 함수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이 뭐죠? 적분과 미분. 미분과 적분이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역은 그 경로를 함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미분이나 적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미분과 적분이 아니고 다른 계산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런 차이가 가역이냐 비가역이냐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면 자 이게 등원이고 이게 가역이잖아요. 이게 등원이고 이게 가역이면 등원 가역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요 그래프를 어떻게 실선으로 연결하라 이런 말이에요. 요 그래프를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럼 저 그래프를 실선으로 연결하면 바로 여기서 요런 분수함수 꼴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냐면 최종 상태 온도 역시 몇 도가 되겠어요? 최종 292도. 아니 292 292 켈빈. 온도 역시 292켈빈일 텐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3기압 그 다음 3기압 8m 1.2기압 20m 사실 문제 푸는데 이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같아요. 아, 비례가 같다. 이분을 곱하면 간다. 아 이런 리시버 연결을 안 했네. 그래도 소리는 들어가니까. 당연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요 네 개 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바로 등원이라는 뜻이에요. 등원에서는 압력하고 부피를 곱한 값이 하여튼 뭐로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압력 온도, 압력 부피, 처음에 압력 부피를 곱해서 같아지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현한 이 실선 위에서 온도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온도는 항상 292, 292, 292, 292, 292, 292 켈빈이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럴 때 각 과정에서 W, Q, 델타 E 이걸 표현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4, 2를 계산. 자, 여러분 그 뭐냐면 이게 팽창이냐, 아니면 수축이냐, 그래서 2를 받았느냐, 2를 했느냐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연력학에선. 무슨 말 알겠죠? 연력학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식을 외우고 외운 공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외운 공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팽창을 했단 말이냐 수축을 했단 말이냐 그래서 일을 했단 말이냐 일을 받았단 말이냐는 최종 계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계산하기 전에 판단하면 초보 때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이게 일을 했단 얘기냐 받았단 얘기냐 뭐 에너지가 방출됐단 얘기냐 뭐 흡수했단 얘기냐 이런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뭐에 맡겨라? 계산에 맡겨라. 그럼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1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때 1은 자 연력학에서 1은 항상 시스템 관점이에요. 서라운딩 관점이에요. 시스템. 바로 시스템 관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시스템 관점이죠. 자 그럼 이때 1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은
자, 이런 연력학에서 이제 무조건 외웁니다. 그 정의를 외워야 되겠죠? 자, 뭐냐? 무조건 그냥 이게 이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받았느냐, 생각을 하지 마. 그죠?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 돼. 그 공식이 뭐다?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예요. 다른 건 생각을 하지 마. 무조건 저걸 쓰고 생각해. 알겠지? 경우에서요. 네, 연력학에선. 시스템 관점의 일은 항상 저렇게 표현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를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지?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다가 이제 차근차근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을 거냐면 첫 번째는 가역. 자, 가역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역은 처음과 끝을 실선으로 연결 가능한 과정이라고 했죠. 그 가역의 중요한 수학적 관계는 바로 요거 있죠. 자, 요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외부 압력이죠. 가역에서는 그 외부 압력이 항상 내부 압력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가역은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어떤? 같은 상황을 그걸 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의 정의는 마이너스 PEX DV인데 마이너스 PEX DV 저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역 조건을 집어넣으면서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일의 정의는 이거야, 이거. 이건데 하필 가역이라고 하면 내부 압력을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비가역에서는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배울 연력학에서는 아직은 비가역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의 가역에서는 항상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 여기다가 이제 이상기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기체를 넣으면 여기에 있는 이 P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V분의 NRT. 바로 V분의 nRT로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즉 일의 원래 정의는 이건데 여기에 가역 과정이다, 이상기체다로 이 압력을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어떤 조건을 걸어줄까요? NRT는 상수. 그걸 뭐라고 할까요? 상수 꺼내기. 인수분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적분하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원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상수 빼기. 바로 등온이요. 등온이니까 여기는 nRT가 몽창으로 적분과 어떤 관계가 나타나겠어요? 몽창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결국 얘는 V의 역수를 V에 대해 적분하는 계산 결과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 구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적분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부피의 처음에서 그 부피의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V분의 1 적분하면 무슨 함수 나와요? LN. 로그 함수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마이너스 nRT nRT 로그 V 처음에서
V 나중.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처음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마이너스 nRT 로그 V1 나중을 V2. V1, V2로 쓰면 편하겠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냥 편의상 처음은 1번, 나중은 2번 이렇게 쓸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놓고 계산을 하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럼 잘 봐. 이때 잘 봐. N이 뭐죠? 몰수. 몇 몰이에요? 1몰이요. 1몰. R은 뭐예요? 얼마예요? 8.314. 뭐 얼마 있겠죠? T는 얼마예요? 292켈빈. 292켈빈이죠? 그 다음 V1은? 28. V2는? 20. 20리터죠. 네. 그럼 여기에 각각의 수치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산기를 활용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네. 근데 이때 이 테크닉을 활용하면 아주 편리해집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울 게 뭐냐? 마이너스 Q. 이거를 우선은 꼭 외워야 되겠죠? 이게 뭐냐? 이상 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에서 시스템의 일입니다. 자, 지금 V1, V2를 놓고 팽창이냐 수축이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팽창이냐 수축이냐는 전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그걸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만약 팽창이었으면 누가 더 컸을 거고요? V2. V2가 클 거고요. 수축이었으면 V1. V1이 더 컸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판단하면 되고 무조건 이상 기체의 등운 가역 과정에서 시스템의 일은 이거라는 걸 사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않겠죠. 그냥 어떻게? 이거 그냥 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여기다가 탁탁탁 놓고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때 얘를 탁탁탁 놓고 계산을 할 때도 테크닉이 있어. 잘 보세요. 금초가 힘내주세요. 소환이 없어요. 밥 먹고 있으니까 다니가 힘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 지운다. 네. 해줄게요. A. 원래 왜요? 침대가 어디야? 아, 뭐야? 왜 누가 치우셨나 봐요. 시간에 그냥 내가 침대 좀 전에 가. 아니 없어졌다. 이거 따라했어 이거. 그것도 괜찮아. 저 쉬는 시간에 이 밖에 평상 있잖아요. 거기 누우면 자요. 난 거기 잘 자는데. 거기 이따가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누가 오늘 총 들어가 총 쏠 수도 있잖아요. 소행성 충돌은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어도 소행성 충돌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고통 없이 총을 고통 없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경로 A 등운가역 팽창 과정에서 일 계산. 그래서 사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은 나는 일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나는 뭘 계산할 거냐면 1이니까 W는 이상기체의 등운가역 팽창 과정이니까 마이너스 nRT 로그 V1분의 V2 이 계산만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느냐? 바로 봐. 마이너스 P1 V1 로그 V1에서 V2라고 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P가 맞나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어디로 바꿨어요? 바로 nRT를 PV로 바꾼 거예요. 얘는 무슨 과정이죠, 지금? 등운 과정이잖아요. 네. 등운 과정이니까 nRT하고 PV는 같나요, 다른가요? 같겠죠. 당연히 P1, V1은 처음 압력이에요, 나중 압력이에요? 처음 압력이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뿌얘기 한 다음에 P1 얼마예요? P1. 그러니까 저기에서 정해 놓는 거죠.
바로 3기압이 P1이고 1.2기압이 P2고 8리터가 V1이고 20리터가 V2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P1 얼마예요? P1 3ATM이죠? V1 얼마예요? 8리터죠? 로그 한 다음에 V1 얼마예요? 8리터요. 8리터죠? V2 얼마예요? 20리터. 20리터죠?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에 기체 상수가 얼마냐? 로그가 얼마? 그 기체 상수가 얼마냐? 그다음에 기체 상수를 8.31로 써야 되느냐? 뭐 0.082로 써야 되느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쓰면 되겠죠? 맞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8, 24 ATM 리터 곱하기 로그 8분의 20이니까 나누면은 뭐 그냥 8분의 20이라고 하죠. 알겠죠? 8분의 20이라고 하죠. 저게 답이에요. 저게 답이에요. 끝. 무슨 말 알겠죠? 저게 답입니다. 그런데 2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단위가 ATM 리터가 나와서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땐 이렇게 해줍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잘 봐. 연력학에서 1 ATM 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 ATM의 정의가 뭐죠? 압력. ATM의 정의가 뭐예요? 도연! 1018 파스칼. 101325. 정답! ATM의 정의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1 ATM의 정의예요. 알겠죠? 자,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알겠죠? 정확한 숫자입니다. 알겠지? 저 정의를 외우고 있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력학 계산을 할 때는 1 ATM이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걸 외우고 있는 게 편해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리터. 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죠? 이건 초등학교 문제인데? 10의 마이너스 3. 그렇지. 바로 1리터는 1000분의 1 세제곱미터죠? 네. 저 초등학교 때 저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단위 변환하기. 기억이 안 나요. 허허이. 그래서 1 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죠? 1 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죠? 그래서 1000리터, 1000리터. 그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1제곱 센티미터. 1 세제곱센티미터가 1 밀리리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고 싶어. 계산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101.325 한 다음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미터 3승이죠. 그럼 더 봐요. 미터 제곱이고 미터 3승이면 미터 제곱 날아가고 미터 제곱 날아가서 뉴턴 남고 미터 남죠. 뉴턴하고 미터를 곱하면 뭐예요? 줄. 알겠죠? 그래서 1 ATM 리터는 정의상 뭐다? 101.325 줄이에요. 알겠죠? 101.325 줄. 을 외우고 있으면 아주 편리하겠지. 맞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죠? 됐다. 그러면 여기에 그걸 넣는다. 꽂히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마이너스 24 곱하기 101.325 325 줄 되고 로그 8분의 2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이때 편의상 여기다가 얘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놓고 킬로를 여기에 편의상 넣어줄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ATM 리터라는 단위를 보시다시피 그냥 요렇게 바꾸어 주기만 하면
이후의 모든 계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체상수가 뭐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의 계산을 고민할 필요 없이 NRT가 나오면 PV로 바꿔가지고 ATM 미터가 101.325 줄이라는 걸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저거 계산하세요. 시작. 계산하세요. 시작.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음. 228.235줄. 자,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얼마요? 2228. 2 나와요? 2228. 점. 그 정도밖에 안 나요? 2228 정도 나와요? 로그 8분의 마이너스 2228. 아, 228이요? 15만 3승인데? 저는 그건 안 프로예요. 빨리 하세요. 얼마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 2.228. 로그 8분의 20 됐어요? 네. 아, 로그 이게 한 3, 2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1점 얼마 나오겠네요. 그렇죠? 1점 얼마 나올 테니까 2점 얼마요? 2.228. 2.22 킬로줄. 28이니까 2.23 정도로 잘라주면 되겠죠. 두 자리까지 다 올리면 돼요. 예, 보통 그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유효자 처리법이 있는데 뭐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고 저때 저 값은 마이너스 2.23 킬로줄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자, 이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얘가 팽창을 하는지 수축을 하는지 일을 하는지 일을 받는지 그런 생각 하라 그랬어요?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전혀 할 필요 없어 하겠어요? 그냥 뭘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 실수 없이 계산만 완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그래서 일을 했는지 일을 받았는지 아무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굳이 해석을 하려 한다면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어쨌거나 부호가 마이너스죠. 네. 어쨌거나 부호가 마이너스죠. 네. 누구 관점의 1이? 누구 관점의 1이? 시스템의 1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일 받았다. 했다. 바로 시스템이 맞다. 델타 또. 서라운딩의 2.23 킬로줄만큼 일 했다. 일을 했다라고 마이너스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해석은 나중에 하는 거고 문제를 풀기 전부터 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저 경로 A에서는 1이 마이너스 2.23 킬로줄 퍼 킬로줄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됐다. 그래서 사실 어떤 데이터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 없죠 뭐. 저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안 쓰이잖아요. 그냥 PVT만 있으면 몰수가 얼마인지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다섯 번째 내부 에너지. 우선 내부 에너지를 E라고 할 때 이게 이상기체 면 내부 에너지가 뭐였죠? W 플러스 Q. 아니 NCB. 정답. 맞다. NCBT였죠? 무조건 그렇죠. 네. 이걸 외워야 되겠어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요? NCB. NCBT. 외워야 되겠지? 네. NCBT. 그렇다면 여기선 델타 E잖아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 네.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니까 자, 몰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비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뭐만 변해요? 온도. 온도만 변하네요, 그죠? 네. 오, 근데 지금 무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이죠. 네. 제로. 등온이면 뭐가 0이에요?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이게 0이겠죠? 네. 그럼 계산하면 뭐겠어요? 0. 그래서 이 경우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 0이야. 알겠죠? 네. 참고로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참고로 엔탈피 얼마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그냥 NCPT였죠. 이상기체면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네. 외우라 그랬어요. 네. 그럼 이것도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라고 하면 NCP 델타 T인데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등온. 등온이면 이때 엔탈피 변화는 얼마예요? 역시 똑같이 0. 알겠죠? 네. 됐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열 계산 나왔겠죠? 자, 그래서 6 열 계산. 자, 열 계산은 뭘 활용하냐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을 활용합니다. 네. 열역학 제1법칙이 뭐죠? Q는 Q 플러스 W. 열역학 제1법칙은 바로 Q는 내부 에너지 빼기 W. 알겠죠? 네. 저게 열역학 제1법칙이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의 경우 내부 에너지 얼마? 0. 0이었죠. 빼기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1 얼마? 1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바로 마이너스 2.23 킬로줄이었죠? 네.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2. 플러스 2.23 킬로줄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요게 이 문제의 계산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이 모든 과정의 풀이를 완벽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A에 대한 보세요. 1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23 킬로줄. A에 대한 열은 얼마? 더하기 2.23 킬로줄.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얼마? 0. 알겠죠? 그래서 과정 A에서 1과 열과 내부 에너지를 구했어요. 자, 그럼 이때 열량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은 요 A라고 하는 과정은 이겁니다. 시스템이 서라운딩으로부터 2.23 kJ의 열을 받은 후 다시 서라운딩에 2.23 kJ의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시스템 입장에서는 서라운딩으로부터 2.23 kJ의 열을 받아서 그걸 다시 일의 형태로 서라운딩으로 내어놓은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는 R자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R자로 안 변했죠.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0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 됐습니까? 네. 도현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수식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T N1
그렇지. 이상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에서 일이 어떻게 표현된다? 마이너스 nRT 로그 V1분의 V2. 알겠죠? 네. 그걸 돌돌돌 외우고 있어야 돼. 네. 알겠지? 네. 자, 다 썼어요? 네. 자, 그 다음 지운다. 지운다. 시험 거스 다 썼어요? 네. 돈카모토 다 썼어요? 네. 좋아. 도현이 잤어요? 아니요. 뭐 하루도 안 적었네요? 그거 적었어요? 좋았어. 나 적었죠? 적었죠? 우와. 좋아. 지운다. 네. 으이씨. 샤. 왜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났어요. 그런가요? 개 빨리 가네 시간이. 시간. 시간이 대학 시간이 장난이 불렀다. 수업 시간에 사람 중에 왜 진짜 장난? 아 역시 시연. 응? 왜? 자,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로 B 경로 B 되겠습니다. 좋아. 자, 경로 B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서 어떤 또 다른 중간 상태 하나를 가정해요. 중간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있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그 중간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가는 요런 변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맞죠? 맞죠? 자, 그리고 이때도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 수도 있냐면 이 중간 상태에 온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중간 상태의 온도를 T 뭐라고 할까요? T 다시라고 한번 해보자. T 다시라고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T 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중간 상태. 자, 그럼 저기서 이 중간 상태 온도 T 다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쨌거나 이상기체니까 PV는 nRT에서 예를 들면 이 과정은 뭐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보시다시피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맞나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V 나누기 NR는 P분의 T, 이게 어쨌거나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어떤 과정에서?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몰수가 변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292켈빈과 그때 압력 3atm,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리고 이때 온도 T 다시와 그때의 압력 1.20atm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네네. 즉 292켈빈이었는데 3기압이었던 게 1.2기압으로 바뀌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비례관계로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t 다시가 얼마냐? 3분의 1.2 한 다음에 곱하기 292.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얘는 3분의 1.2니까 나누면 대략 값이 얼마예요? 0.4인가요? 0.4? 0.4고 곱하기 292켈빈은 P1, V1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T1, T 다시는 292켈빈의 0.4배 정도 되는 온도였겠군요. 맞죠? 맞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간 온도는 구했고요. 두 번째 E. 자, 열 계산하면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겠다고요? 열 계산. 자, 열 계산은 자, 일반적으로 열은 몰에다가 비열을 곱하고 거기에 뭘 또 곱해줘야 되겠어요? 온도 변화. 바로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네. 온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지금의 경우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Q는 N CB T 다시 빼기 T T1 더하기 N CP T1 빼기 T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무슨 과정이었어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부피 일정 과정에 적비열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썼냐면 뭐가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하죠. 등압 과정이죠. 네. 등압 과정에서는 뭘 쓴 거예요? 정압비열을 쓴 거예요. 자, 온도 변화라고 했는데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죠. 네. 나중에서 처음. 역시나 나중에서 처음이요. 자, 처음 온도 몇 도였어요? 처음 온도 292켈빈이고요. 그리고 최종 온도도 얼마예요? 292켈빈이죠. 그러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여기만 보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에요? T-가 나중이고 T1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T- 빼기 T1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는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에요? T-가 처음이고 T1이 최종이잖아요. 그럼 등압 과정에서는 T1 빼기 T-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저 누구냐 저기 이제 시험 검사 알았어요? 알겠죠? 네. 동컴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저기 알겠죠? 왜 또 졸려요? 다 썼어요? 네. 썼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있는 대로 2분의 3 배날.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N CP 빼기 CB T1 빼기 T-가 되겠죠?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죠? 그럼 우린 여기서 배웠잖아요.
nr t1 빼기 t 다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사실 이런 문제 풀이에서는 저기에 있는 CV를 2분의 3 n 2분의 3r로 두지 않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왜일까요? 단원자 이상기체란 말이 없잖아요. 네? 얘가 단원자 이상기체란 말이 없잖아요. 아, 네. 단원자 이상기체만 비열이 CV가 2분의 3r이었잖아요. 이원자여서 회전하기 시작하면 2분의 5로 써야 되고 다원자면 2분의 6으로 써야 된다고요. 빼면 무조건 어리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CB가 뭐냐, CP가 뭐냐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줬기 때문에 저 자리에다가 2분의 3r이나 2분의 5r 이렇게 넣는 건 사실은 옳은 풀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체의 종류가 뭐가 됐던 간에 이상기체는 CP 빼기 CB가 뭐죠? R이죠? 이상기체, 알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R 한 다음에 T1 빼기 T-가 0.4 T1이었죠? 0.4배였잖아요. 네. 그럼 얘는 0.4 곱하기 NRT1이겠죠. 아, 그러면 NRT1을 아까 뭐로 바꿨었죠? P1. P1, V1으로 바꿨었죠? 네. 즉 온도를 켈빈을 실제 놓고 계산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온도를 제시된 압력 부피의 곱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그죠? 연력학 계산에선. 알겠습니까? 0.6 아니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0.4니까 0.6. 쏘리. 맞네요. 뭐라고요? 저희가 왜 292켈빈이 왜 P1 그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그 경로 B 제일 밑에 줄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요? 아유. 다시. 0.4 그냥 곱하기 엄밀 다시 0 틀린 건 아니고요. P1, V1, NR이요. 이렇게 바꿔야죠. 원래 이건데 내가 실수를 했네요. 뭐 다른 의미로는 그냥 0.4 곱하기 T1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NRT1을 P1, V1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0.6 곱하기 P1, V1이 어딨어요? P1, V1이 3이랑 8. 뭐야? 3ATM에 8리터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얘는 0.6 곱하기 24. 자, ATM 리터 뭐로 바꾸라고요? 101.325 줄로 바꾸라고요. 알겠죠? 아니 3이요. 101.325 줄로 바꾸라고. 알겠지? 예. 그럼 101.325 줄은 여기서 편의상 10에 마이너스 3승 놓고 킬로줄로 바꿔도 되고요. 알겠죠? 자, 계산하세요. 얼마? 자, 계산하세요. 얼마? 0.6 곱하기 24 곱하기 101.3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 하면 얼마예요? 1.459고요. 그래서 1.46 킬로줄 이렇게 되겠네요. 1.46 킬로줄. 이거는 전체 연량인 거죠, 이거는? 다시요. 뭐라고요? 전체 예, 전체 연령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각 경로의 연량을 알고 싶으면 사실 뭘 알아야 돼요? 이게 2분의 3인지 2분의 5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인지 2분의 5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따로따로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다 썼습니까? 네. 썼죠. 좋다. 자, 열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볼까요? 1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지운다.
해줄게요. 네. 주다. 3 1계산. 자, 1의 정의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w가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 이거였죠? 네. 이거였죠? 네. 자, 그럼 이건 자, 요 위에 지워도 되겠죠? 네. 위에 지워도 되겠죠? 자, 이 정의는 변해요. 이 정의는 무조건 그대로예요. 네. 이 정의는 무조건 이대로예요. 절대로 안 변해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 구간을 잡아야 되겠네. 그지? 네. 적분 구간을 잡아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적분 구간을 8리터에서 8리터로 갔다가 그 8리터에서 20리터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는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정적 과정이고요. 뒤에 거는 등압 과정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건 그럼 그냥 뭐겠어요? 제로. 0이겠죠. 뭐. 안의 알맹이가 뭐냐인지 관계없이 적분 구간이 거기서 거기면 면적은 얼마가 나와요? 면적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적 과정에서 1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죠? 그럼 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일정하니까 마이너스 PEX 인티그럴 20리터 8리터의 dV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일정하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일정한 압력을 지금 몇 기압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1.2H. 여기에 있는 1.2기압이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일정한데 요게 현재 1.2atm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atm 한 다음에 부피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20에서 8에서 20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때 얘는 뭐가 나올 거냐? 마이너스 1.2 곱하기 16 atm 리터가 나오겠죠? 네. 맞아요? 12 아니에요? 12가 나오겠죠? 네.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14.4 atm 리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리고 저 마이너스 13.4 atm 리터는 사실 계산을 안 해봤어도 되는데 이거랑 똑같죠? 오.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14.4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2를 다시 줄로 바꾸면 마이너스 14.4 곱하기 101.3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줄이라고 쓰면 되잖아. 네. 그럼 이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46 킬로줄이 되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원리적으로 지금의 과정에서 2를 계산하는 걸 지금 보여준 건데
해보나마나 지금 2하고 열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졌죠? 왜일까요? 처음과 나중에 등온이라서요. 어쨌건 처음과 나중이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면 네 번째 내부 에너지 비교, 내부 에너지 변화 계산.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바로 NCB 델타 T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건 최종적으로는 NCB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예요? T1에서 T1으로 변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0이겠지? 네. 근데 이게 그냥 Q 플러스 W일 거 아니야.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B에서의 열, B에서의 W인데 어쨌건 0이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나 같은 경우는 이 2를 안 구해봤겠지. 어차피 이게 0인 게 뻔하니까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나올 테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등합 과정에서 2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때 등합 과정에서 이 적분기에서 1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 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때 그 1이 뭐로 일정해요? 이때 압력이 1.2기압으로 일정하니까 1.2 놓고 계산을 하면 1인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 네. 학교 쌤이 음. 프린트에서는요 그냥 이상기체 그 뭐지 일정 부피 물 연령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2분의 3이라 했겠죠. 네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왜냐면 잘 모를 테니까요. 만약에 시험에서 일정 경로로 하면 그냥 이거에 답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아닌데 교사한테 컨펌을 받으세요. 교사한테요. 자, 내가 문제를 내면 이렇게 풀어야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나 교사가 푸나 답은 같을걸요? 답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답은 같은 건데 이렇게 원래 푸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엄밀하게 제안을 해주지 않는 거죠. 엄밀하게 이제 문제를 구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원자 이상기체인지 이원자 이상기체인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푸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교사는 나처럼 치밀하지 않았을 테니까 뭐 그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문제를 풀 때 교사한테 컨펌을 받으세요. 이거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가정해야 됩니까? 라고 컨펌을 받으세요.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풀면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죠.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WB가 마이너스 14.4 ATM 리터, 그 다음에 QB가 마이너스 더하기 14.4 ATM 리터, 델타 E는 0.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경로 A와 경로 B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경로 A와 경로 B에서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같다. 바로 내부 에너지는 무슨 함수? 노래가 같다.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고 1과 열은 무슨 함수고? 경로. 경로 함수고. 경로가 달라지니까 1과 열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하지만 경로가 달라져도 내부 에너지는 어때요? 같아요. 똑같죠. 그게 경로 함수와 상태 함수의 구분. 무슨 말 알겠죠? 네. 거기 예제 3이 있죠. 예제 3. 네. 찾았습니까? 예. 예제 3은 자, 네 교재가 있을 거예요. 연력학 네 교재. 연력학 네 교재. 네 교재. 네 교재. 아, 그래요? 잠깐만 같이 보세요. 오늘 당장 필요는 없거든요. 잠깐만 같이 보세요. 네 교재. 네 교재. 네 교재. 네 교재. 잠깐만 같이 보세요. 찾았어요? 네. 네. 자, 내 교재에 몇 페이지를 잠깐 보냐면 85페이지. 85페이지. 찾았어요? 네. 내 교재 85페이지에 뭐 나오죠? 네. 그리고 여러분 선생 교재 3페이지 뭐 나오죠? 네. 똑같죠? 네.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네. 동현 찾았어요?
내 교재 85페이지와 뭐야 동현도 찾았어요? 내 교재 85페이지와 그 학교 교사 교재의 3페이지 똑같죠? 네. 예제 3. 그래서 그 예제 3은 내 교재에 풀이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보고 채우시면 돼요. 알겠죠? 예. 거기 여러분 선생님 교재에는 A, B, C, D의 온도가 각각 이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거다라고 돼 있잖아요. 뭐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모르다 바꿔 표현하면 온도를 압력 곱하기 V로 표현해주면 오히려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뭔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풀어놓은 이 방식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자, 선생님. 네. 네. NRT를 PV로 바꿀 수 있는 게 등원 조건일 때 그런 거예요. NRT를 PV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나요? 아, 언제나요? 왜냐하면 이상기체니까요. 이상기체면 언제나 어떤 한 상황에서의 어떤 한 상태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는 항상 PV는 NRT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기체면. 근데 이게 등온 과정이면 변화 과정에서 계속 그렇다는 거고요. 등온 과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점에서 PVT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기체라면, 이상기체라면. 그래서 항상 온도를 PVNRT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온도로 표현하지 말고 온도를 NR분의 PV로 표현하면 계산이 훨씬 편리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온도가 제시돼 있을 거 아니야. 그 온도가 제시돼 있을 때 압력과 부피를 찾아서 압력 곱하기 부피로 온도를 표현하면 더 편리하다고. 됐죠? 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침대